서희초 교사의 49제를 맞아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교사 2,400여 명이 병가와 연가를 신청했습니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을 중단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념 논쟁 대신 경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반박했습니다. 전남은 응급환자 30분 내 이송 확률이 전국 최하위이며 의료인력 수마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이런 열악한 지역 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남도와 경북도가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압도적인 타선을 바탕으로 8연승을 질주하며 4위로 도약했습니다. 이제 3위와의 승차는 1.5게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맞아 교사들은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며 교권 회복을 염원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광주 전남에서는 교사 2,400여 명이 병가와 연가를 신청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교권보호 관련 교실 대신 거리로 나온 교사들.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서울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고 무너진 교권의 현실에 대해 토로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오늘도 무사히라는 기도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가는 걸 지켜보며 무섭게 깨닫고 있습니다. 숨진 서희초 교사 49제를 맞아 광주와 전남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방과 후에 추모 행사가 진행되면서 교사 수천 명이 운집해 추모 열기를 더했습니다. 여전히 말도 안 되는 민원으로 시달리고 때론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학부모님께 사과드리도록 강요받고 때론 어떤 범죄 혐의점도 찾을 수 없는 일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를 당합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일선 학교에선 교사들의 빈자리가 컸습니다. 광주에서는 7개 학교가 임시 휴업을 실시했습니다. 또 광주 전남에서 교사 2,400여 명이 병가와 연가를 신청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통합학급이 운영되거나 단축 수업이 이뤄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사들의 행동에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마을 교육공동체나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맞벌이 가정을 위한 긴급 돌봄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려운 결정을 하셨을 때 가장 마음에 빚이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선생님들의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저희 학부모들끼리 뜻을 모아서 돌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징계 압박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교사들의 유례 없는 집단 행동이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정율성 역사공원을 둘러싼 지루한 논쟁이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을 중단하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관련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이념 논쟁 대신 경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반박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정율성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일부 정치인의 잘못된 결정과 독단이 마치 광주 시민의 뜻으로 비쳤다며 공원 조성 중단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공산주의자가 한중 우호를 상징하는 인물로 상징화되는 걸 막는 걸 왜 해묵은 이념 논쟁으로 치부하냐며 비판했습니다. 또 정율성에 대해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와 정부는 역사적 사료에 기초한 균형적 시각을 갖춘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정율성 실체 알기 공청회를 즉시 개최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해 민주, 인권, 평화도시를 꿈꾸는 광주 시민과 광주시를 믿고 맡겨달라며 맞섰습니다. 노태우 정부로부터 시작된 북방 정책에서 한중 문화교류 차원으로 이어진 사업인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원치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광주가 지향점 없는 색깔론의 현장이 되고 있다며 지금은 이념 논쟁이 아닌 경제 문제에 집중할 때라고 간접적으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제 이념 논란은 종식시키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경제 대응에 총력을 다할 때입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공원 사업을 중단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제안했지만 광주시는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여서 정율성 역사공원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백화점 신축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광주 신세계가 사업 축소 등의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신세계 등에 따르면 백화점 신축 이전을 위한 계획안이 광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 등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광주 신세계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없이 현재 이마트 부지에 새 백화점만 짓는 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지난해 8월 현 이마트 부지와 주차장 부지에 현재의 4배의 규모로 신세계 아트앤컬처파크를 신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인허가의 첫 관문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전기차 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광주시와 GGM은 기존 내연기관차의 전기차까지 만드는 홀류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40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GGM은 설비 보완 기간을 고려해 올해 캐스퍼 생산 대수를 지난해 5만 대보다 10% 줄어든 4만 5천 대로 조정했습니다. 전남의 응급환자 이송 확률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게다가 의료 인력 수마저 전국 최저 수준인데요. 열악한 지역 의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남도와 경북도가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 경북 지역은 1.4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인 상황. 전남에서 응급 환자를 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이송할 확률은 겨우 32.5%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90%에 달하는 서울과 비교하면 격차가 큽니다.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지사와 경북도지사가 국회에서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며 공동건의에 나섰습니다. 상급병원,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증원보다 더 앞서서 논의돼야 된다고 강력히 건의를 합니다. 목포대와 순천대 등 지역 국립대학들은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이 지역 특화형 국립의대인 만큼 입학생 모집 과정에서 지역 의학과의 정원 중 8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하고 의대를 졸업한 뒤에는 전남을 비롯한 의료 취약 지역에서 최소 10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성이 가미된 지역 소멸지대의 어떤 그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 인력을 기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에서 좀 이렇게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국립의대 설립 예산 중 지방비 50%를 부담하겠다는 의지도 내놨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전남에는 국립의대 신설이 더 긴급하고 절박하다는 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국립의대 설립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 여야 간 예산안 협상 타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한평 지역 민간단체들이 지역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시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평군 노인회와 행정의정동호회는 한평복지관에서 모임을 갖고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일부 반대단체들의 시위가 악의적인 정치 행위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시위는 지역 분열과 주민 갈등만을 조장한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SSG 랜더스와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8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선발진의 이탈과 부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타선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순위도 4위까지 올라갔는데요. 이제 3위와의 격차는 불과 1.5게임에 불과합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아의 불방망이 타선이 3위 SSG를 상대로도 폭발했습니다.
기아는 인천에서 열린 SSG와의 주말 3연전에서 경기당 평균 10득점에 가공할 만한 득점력을 선보이며 스윕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24일 KT 위즈전 승리 이후 8연승입니다. 이 기간 기아는 매경기 9득점에 가까운 점수를 올렸고 실점은 3점대로 막았습니다. 선발 투수진의 부상 이탈과 부진이 있었지만 화끈한 공격력과 불펜진의 호투로 약점을 지웠습니다. 현재 기아 타선은 1번부터 9번까지 걸을 타순이 없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1번 박찬호부터 김도영과 나성범, 최영우, 소크라테스, 김선빈으로 이어지는 상위 타순은 물론 하위 타순에 포진한 김태군과 황대인, 변우혁 등도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더할 나위 없이 팀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냥 이 기세에 좀 몰아서 좀 계속 끝까지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그 최고 투수들도 불붙은 기아의 방망이 앞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지난달 31일 NC 다이노스전에서는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던 리그 최고 선발 패디에게 3이닝 7자책점의 굴욕을 안겼고 3일 SSG전에서는 33세이브를 기록 중인 마무리 서진용을 두들겨 강판시켰습니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목표로 밝혔던 3위까지는 이제 한 게임 반 차이만 남은 상황. 기아는 이번 주 6위 두산 베어스와 1위 LG 트윈스를 상대로 연승 기록에 도전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안의 양식장과 목포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고익수 기자입니다. 천일년 파동 때 섬 염전을 찾았던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달여 만에 다시 신안으로 발걸음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새우 양식장,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새우 양식장은 신안군이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양식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정부의 노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꼭 일회성 행사가 되기보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사능 검사는 철저히 해주시고 기계를 공급 많이 해주셔가지고. 조 장관의 다음 행선지는 목포 청호시장. 수산물 품질관리원 직원들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의 중요성을 알리고 근어물까지 직접 구입하며 상인들의 어려움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걸리는 것 같습니까? 지금 회로 썰어서 1.2kg를 저희가 이제 7만 원 받거든요. 근데 수입산, 칠레산들이 6만 원, 7만 원 해버리니까 국내산 많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12일 만에 목포와 신안을 찾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점심을 우리 수산물로 챙겼지만 수산업 관계자와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큽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별보좌관은 오늘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며 이 대표에 연대해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정 특보는 광주 동남갑 총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는 순간 출마 선언보다 민족과 미래 세대를 살리기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당초 예정됐던 출마 선언 연기 사유를 덧붙였습니다.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오늘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조합 사무실과 조합 관계자 주거지 등의 수사관을 보내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풍덕지구 조합장과 임직원 등이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개발업자에게 제공해주거나 토지 소유자들을 설득해 개발업자가 토지를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등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광주 북구의회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임시회에서 기대서 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안건을 가결하고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기 의원은 북구청이 자신이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또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광주와 나주, 담양, 구례 등 광주와 전남 12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기온 광주 광산 34도를 최고로 곡성 석곡 33.8도, 광주 풍암 33.4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는 퇴근 시간대 10에서 7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도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의 개최 일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단법인 광주 비엔날레는 제15회 광주 비엔날레가 오는 2024년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8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짝수년도 9월에 개최돼 온 광주 비엔날레는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2차례는 홀수년도에 치러졌습니다. 국악인의 등용문인 제31회 임방울 국악제가 오는 15일 대단원에 막을 올립니다. 광주 빛골 시민문화관 등 8개 경연장에서 나흘간 개최되는 이번 임방울 국악제에서는 전국의 국악 신인들이 경연에 참가해 한국 판소리사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국창 임방울 선생을 기립니다. 대회는 학생부와 일반부 경연 대회로 치러지며 전국 명인 명창들의 공연과 판소리 장기자랑 대회 등이 마련돼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는 15일 열리는 전야제와 18일 본선 대회는 KBC 광주 방송을 통해 생방송됩니다.